얘기했을 때는 우리 김명주 의원께서 초창기니까 완전 초창기니까 네, 어떻게 암살 썼겠어요. 첫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처음에 너무 황당했는데 공장장의 표정이나 그때도 이거 8명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진심이구나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확인 작업을 계속 하고 나서 서로 시간 있다가 우리가 왔다라고. 네네 그 나중에 사실로 계속 확인이 됐었잖아요. 이제 저도 잠깐만 이거 정리하게. 그래서 암살 관련 제보는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암살 부대와 관련된 것은 거꾸로 김명수 의원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박선호 의원한테도 따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병원도 쫙 박선호 의원 병원하고 쫙 네, 저도 제 병원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측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대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어디고 또 우리 특수전 사령부 외에 특전사 말고 다른 특수부대 안에도 노상원 관련 사람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미측에 미측에 사전 사후에 알려놨어요. 그래야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혹시 그 외부에서 그 공격이 들어오면 격퇴를 시킬 수 있고 이게 밑에서 같이 해놓으면 반칙을 하잖아요. 자기들 공격하기 전에 반칙을 해보니까 경비가 이제 세다든지 그저께하고 다른 민간 경비 외에 기존의 경비 외에 두세 번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미측에도 이제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핵심은 이제 노상원 부분인데 아까 필체에 보여줬잖아요. 수첩에 그러니까 저런 필체는 우리도 이제 윗분 보고라고 하잖아요. 많이 보는데 저건 회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회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VIP 말씀 장관 이야기를 저렇게 막 알려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은 VIP 말씀 굉장히 많이 받아적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자기 생각이 받아적은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그냥 받아적은 건 아니고 같이 회의를 해서 회의 자료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VIP 말로 나온 건 받아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것이 사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적은 거라고. 받아적은 회의 자료를 놓고 회의를 해서 VIP가 한 이야기를 받아적은 거다. 내가 만약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보고할 사항 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적어가잖아요. 저렇게 안 적습니다. 페이퍼 만들죠. 공직자들이나 공무원 절대 1 제목 깔고 선호줄 아무리 핵심 요점 단어만 적어도 저렇게 안 적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회의 자료를 놓고 여러 내용 중에 VIP 강조사항, 지시사항 요거는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노상원이 받아 적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은 거다. 근데 이제 저거를 노상원은 김영현의 지시사항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노상원하고 김영현하고 오래된 사이예요. 2016년에 그 노상원이 그 정보사령관 할 때 그 북한에 뭐 파견했다가 내려올 때 폭사시키는 이런 지시 했을 때 정보사령관이 정보본부장한테 작전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작전본부장인 김영현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런 엽기적인 공격을 같이 해왔던 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보고서 가져가가지고 장관 이야기하는 거 받아줬잖아요. 그렇게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결정할 수 없을 텐데. 최범근 선수를 어떻게 노상원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요. 김영현 머릿속에는 최범근 선수 그리고 여당들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물론 쓸어버리자 하는 게 이제 자기 사회 공감대가 있을 텐데 저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김명현 씨도 의심하는데 이쪽 영역이 전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궁금하신 미신한 미해결 과제들 있잖아요. 그 드론도 그렇고. 그럼요. 동아시는 조사를 해놓고 많죠. 사실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뭐 그때 나왔던 거 하려고 했던 그런 거. 러시아가 주로 북한을 왜 뽑았냐고. HID를. 그렇죠. 하여튼 그때 9.19 군사합의 어렵동지 하면서부터 이제 긴장도 한반도 긴장도에서 그렇게 댓글로 역시 모든 것들을 전쟁을 일으켰던 그 상위권을 정확히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정확히 들어가서 발본 세월을 해야죠. 사실 지금 내란 전당들이 곳곳에서 지금 압력을 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발본 세월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군 내에서도 저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은 너무 중요한 거죠. 내란 세력을 인증하는 이건 바로 하나도 안 밝혀졌네. 기획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군에서는 이렇게 보고서 하나 작성하면은 그 옆에 날개라 그래갖고 계속 붙여요. 그래서 어느 부대를 몇 시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가 있으면 그 옆에 날개가 하나씩 다 붙거든요. 이 접혀서 보고서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기획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방사능 집사했다고 하는 양걸 씨가 지금 13시간 했잖아요. 이거 다 가른다고 그러는데 이 방사능 가는데 3시간 걸렸고 컴퓨터 깨서 손을 다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몇 시에 그 장관 관제에 왔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몇 시에 보고 가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국방장관의 관제에 몇 번 왔다고 그랬잖아요. 몇 시에 몇 왔는지 그리고 그때 배석자가 김영현 혼자 있는데 저기 김건희가 와서 1대1로 보지는 않았을 거고 서로 친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핵심은 YP 그러니까 윤 프레지던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만든 사람이 노상원이고 노상원 컴퓨터 안에 YP라고 하는 그 폴더 속에 문서가 들어있거든요. 그 대검이 알아요. 대검 차장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직접 수사 안 해도 노상원에 대해서 직접 수사 안 해도 여러 가지 전자기기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노트북 컴퓨터거든요. 그 컴퓨터에 YP가 있었다는 게 뭐가 됐어요? 저희 단계 문서가 하나도 다 발견됐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 노상원 씨가 지금 검찰이 파악하기로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기획 프로그램도 다 노상원 씨가 쓴 것이고 그때 최상목 등들이 받았다고 하는 문건도 그 노상원이 쓴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노상원이 며칠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기억 직전에 윤석열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윤석열이 자기한테 소송했다고 거수용을 했다는 거죠. 공모서를 만드셨습니다.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던 거면 노상원이 경험에 역할이 굉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가 봤을 때 책사로 보이죠. 이미 노상원은 그 USB에 나오잖아요. 이미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건네고 어떤 계획, 신복일 계획해서 어떻게 하고 대권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사의 체포 명단을 노상원이 한 달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의 역할이 굉장히 은밀하고 방대한데 그게 거의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작년 이제 8월 그러니까는 김영현이 장관 이제 지명된 이후로부터 그 관제에 왔다 갔다 한 숫자가 23회라지 않습니까? 아까 말이 안 되죠. 통화는 뭐 하루가 멀다고 거의 매일 한두 번씩 했다고 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모르고 겪고 있었죠. 비약번호로 그래서 거의 매일 두세 차례 이상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몰랐다고 그리고
이 정보 회동에서 그 투자타급 이상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김영현보다도 노상원이 머리가 좋고 노상원이 검찰총장 때부터 이 프로젝트를 다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모를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없고 아니 김건희 씨가 왜 김영현 장관의 관저에 대통령 관저에서 한 4, 5일한테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나서 괜히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문서를 다 파겠다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고 이건 아예 묻혀버렸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가 고위공직자들하고 통화 비하폰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말고 별개로 이 대형 관련 비하폰이 따로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보자 씨. 있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복수의 비하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개혁과 관련된 본 투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에 역 13만 10 고등법원이 기록을 파기환송 기록 받자마자 바로 기일을 지정하고 생활 정답을 시켰잖아요. 이건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고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너무나도 국민적인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국민의 뜻에 따른 식으로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보면서 너무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 의자를 보면 저도 너무 단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인데 저 의자 보면 왕정시대 시점에서 옥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목소리도 대법원장의 목소리도 억지로 권위를 실으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느껴져요. 저기서 그러니까요. 다른 소리 달라 떨던데 본인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저쪽에 알긴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작은 사람들이 전부 원래 판사 검사들이 깔끔할만 해요. 자기들은 막 사형을 선고한다고 무기징역 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꼬란 것만 당해도 오 하면서 이렇게 막 무서워하거든요. 너무 리얼해. 문제 그 비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석열을 그대로 뒀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된다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법률적 해석 이상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것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는 그걸 지킬 기관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 이야기라는 것들은 이재명이 제거됐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법률 해석까지 넘어서서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어른입니다. 어른인데 어른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장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국가의 원로인데 저렇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쳤을 때 사람이 국가의 원로 그 자리까지 가는 이 시대 자체가 문제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식의 사건 분립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좀 바꿔줘야 된다. 라는 그런 좀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법개혁이 시작될 텐데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됐을 때 재판 연기 안 하고 계속 고를 했다. 그럼 정말 나라가 절단할 것 같아. 그리고 국민은 절대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에 준내전 상태로 그래서 가능성이 그랬으면 국회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이 겉은 적법인 것 같은 이걸 탈법이라고 하거든요. 법에 탈을 쓰고 불법인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 지역에서는 왜 법행위 적법한데 이러면 내정인 거예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행위에서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나라가 절단날 뻔한 맞아요. 그걸 선명하게 국민들이 계속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전 제일 어이가 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헌법재판 탄핵 심판 때뭐 윤석열 체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뭐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쪽에서 주장을 하던 법률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윤관적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룬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판결을 초스피드로 해버린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그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그냥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것도 상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헌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저도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은 지금 그 생각나는 게 4월 4일이었잖아요. 방송관이 4월 3일부터 거기 그 젊은 청년들 밤 새웠잖아요. 네. 제가 4월 4일 그날 방송을 가봤더니 거기서 무슨 음악자고 담요 침낭 같은 거 들고 거기서 밤 새웠어요. 맞아요. 밤 새웠어요. 너무- 근데 물어봤거든요. 그날 나도 당당했잖아. 아니 이렇게까지 날도 아직 추운데 4월 말이 추운데 이렇게까지 집에 들어서 자다가 나오지 않을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 뭐라고 답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헌장에서 재판관들이 알다. CCTV로 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정말- 그런 애들이에요. 볼 것 같다 CCTV로. 그러니까 진심의 진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시선을 나잖아요. 진짜 경건하게 다 들고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결론은 다 내야겠지만은 그 친구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그 마음을 CCTV로 볼 것 같다. 그래서 대목 계신 거예요? 그런 말 하고 대목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진짜 안 좋은데. 대목은 원래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나 무슨 어쨌든 그렇게 나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 진정성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렇게